2월 24일 날 저희가 이제 오늘 촬영되는 분은 뭐 이렇게 편집을 해서 상영이 되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도 올려서 좀 더 많은 독자들과 많은 시민들한테 우리 그 군포시민신문의 30년사를 그 얘기하려고 하는 어떤 취지가 있습니다. 소개 잠깐 돌아가시면서. 네. 시민신문을 창간을 하는데 인력을 했던 이대수라고 합니다. 예, 그 뒤를 이어서 비대위 체제에서 활동했던 정금채입니다. 예, 네. 현재 발행인을 맡고 있는 이진복입니다. 저는 그 비대위 체제 다음에 발행인을 맡았던 장원철입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네, 박수 한번 해주시죠. 그 초기에 이제 발행인의 역할을 하셨죠. 네, 역할을 하셨던 이대수 목사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창간했던 그 흐름들, 간에 있어서의 어떤 여간의 어떤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얘기들을 좀 짧게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시면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아까 비대위 체제 다음에 그 맡아서 이제 얘기하셨던 장원철 우리 그 전 발행인님이 제가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게 좀 답변을 해주시는 이런 형태로 우선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그 시민신문이 이제 30년 반갑고요. 요즘 바빠서 들어올 틈이 없었는데 앉아서 생각해보면 크게 보면 요랑쟁과 지방자치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한 큰 모델로서는 한겨레 신문 국민주 모델 그게 이제 우리 모델이었어요. 또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되면서 지역 언론이 조금씩 이제 그 당시 남해신문, 그 다음에 홍성신문 이런 좀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되는 신문들이 뜻있는 분들에서 세워지고 운영되는 모습이 상당히 좋은 그 시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군포 내적으로 보면은 수학장 반대 운동이 이제 중요한 계기였어요. 93년도 7월부터 시작된 반대 운동인데 그 당시에 신문이나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이 영 사실과 다른 이게 주민의 여론과 왜곡되는 관 중심의 보도 태도를 상당히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뭐 그 신문을 불신하게 되고 우리가 그런 대안적인 매체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시민신문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됐고 1984년 연말부터 만들겠다는 결심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한 게 신문 취지 정리 좀 하고 주주를 모아야 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수학장 반대 운동에 참여했던 분들도 포함하고 또 시민운동에 관심 있는 활동하셨던 분들을 해서 한 50여 분 정도로 해서 제 기억으로 한 1,400만 원 정도 그때 모집을 했어요. 지금 주주.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저희로서는 귀한 돈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그 광고 기획을 하고 있던 분 김영현 씨 사무실에서 시작을 했죠. 거기 이제 칸을 빌려가지고 했고 그 초기에 저도 처음이고 또 그 아주 전에 의례적인 그런 지역 매체들이 잠깐 존재했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었어요. 김영원 씨는. 그래서 그 당신이 그러면 발행을 해봐라 하고 저는 뭐 제가 신문을 통해서 뭘 할 생각은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인데 운영을 해보니까 그 당시 다 신문을 이렇게 프린트해서 자판을 짜서 붙이는 그런 형태였어요. 초기에는. 그러니까 뭐 그분이 기능이 있으셔서 했고 그런데 조금 지나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취지하고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취지가 아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간의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그러면 바꾸자. 당신 발행 양해를 하고 그런 정도로 진행해서 그런 중에 이제 필진들 정하고 면박지하고 그 당시 이영희 선생님도 참여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한 달에 3번 발행할 수 있었어요. 매월 순간이네. 예, 아니 그렇죠. 순간이죠. 열흘에 한 번 정도니까 예, 그 정도로 발행을 시작을 해서 거의 뭐 걷지 않고 발행을 계속 해왔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은. 그때는 몇 년이었습니까? 8년? 네, 8년, 12년. 8년, 12년. 어떨 때는 차마 창간은 24년인가? 20년인가 하면까지 갔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별로 광고를 의존을 못했죠. 제가 지역 유지분들하고 별로 관계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좀 이렇게 우리 초기 발행할 때 그런 환경과 조건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궁금했던 점들은 좀 이따 물어보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잠깐 그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지금 장원철 그 발행인이 맡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어쨌든 시민 공모로 해서 만들어지고 그 소각장 반대 운동의 어떤 그런들 속에서 어쨌든 시민주주의 어떤 형태로 그때는 개인 사업자 형태였죠. 그렇죠. 네, 개인 사업자 형태로 이제 신문이 발행됐는데 장원철 그 발행인님이 이제 맡으시면서는 그때 이제 주식회사로 전환을 하고 출발을 하시고 이제 그 뒤에 한 8년 정도 운영을 하셨는데 발행인을 맡게 된 계기들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왜 주식회사로 했는지에 대한 뭐 지금도 물론 주식회사니까 뭐 그랬던 분들은 또 이렇게 그 좀 이렇게 뭐 왜 주식회사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장원철 발행인님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사실은 시민신문이 되게 어려웠죠. 네. 아마 비대위 체제. 그죠? 비대위 네. 체제에서 사실은 뭐 여기 정부재 소장님이나 지금 안 오셨지만 박기룡 원장님이나 뭐 몇 분이 자비로 사비로 근근히 사실은 버티고 있는 과정들이었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시민신문이 운영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었고 그 상황에서 네가 제일 막내니까 책임을 좀 져라. 아, 그 어디 비대위에 들어가 계셨던가요? 그때. 저 소장님 네가 막내니까 책임져라 그러셨잖아요. 그건 아니고 본인이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아니, 실제로 그게 사실인 게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었고 그리고 그 뒤에 신분이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막내라는 게 운영위원 중에 그때 비대위원 중에 막내였어요. 비대위에 계셨네요. 그러면. 아니 비대위에 제 기억에는 비대위였죠. 회의에 지속적으로 했었죠. 난 비대위 결합했는데 그때 이제 윤여창 선배가 고 윤여창 선배가 와서 꼬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윤여창이 역할을 지금은 제가 윤여창 선배가 와서 아무리 봐도 좀 맡아야 되지 않겠냐. 안 그러면 문 닫을 것 같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맡았는데 그러려면 제대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하자. 그때 이제 한참 이제 지역신문 발전 기금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뭐 지발이라고 얘기한 지발이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전체적인 흐름도 또 지역신문에 대한 인식과 흐름들도 달라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조금 변화를 주자 그래서 법인 체제로 가면서 그 당시 이제 칼라 타블로이드판으로 칼라로 가고 편집국장과 기자들을 공채를 하고 나름 상당한 투자를 좀 했었죠. 나름 상당한 투자를 해서 처음 찾아갔을 때도 돈 맛있다고 하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래서 애정을 갖고 했었고 지바리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에서 평가를 할 때도 전국 지역신문 중에서 뭐 한 3번째 정도의 좋은 평가들을 항상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왜냐하면은 뭐 정읍채 선생님이나 뭐 우리 이대성 목사님이나 마찬가지로 어디 가서 광고를 따오시는 분들도 아니고 따올 그런 주변비리가 있으신 분들도 아니지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어디 가서 뭐 어설프게 받느니 제대로 역할을 하자라는 게 있어서 그 당시 뭐 안영근 편집국장이라는 편집국장이 초대 편집국장을 맡으면서 계속 이제 시민신문이 이제 주간지로 만들어냈었죠. 그러면서 이제 시민신문 지금 이제 넘어가시는데 잠깐 끊고 그런 이제 지금 제가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재임 기간 동안 이제 희노애락인데 그러니까 저는 좀 맡으실 때 개인적 고민이 되게 많았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 얘기 잠깐만 해주시면.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뭐 끝이 없더라고요. 사실은요. 끝이 없었는데 맡을 당시에 개인적 고민. 맡을 때는 그 정도까지 이렇게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처음에는. 투자를 했는데 저기 회수가 거의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회수를 한다는 기대를 하고 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어느 정도 되면은 자립할 거라고 생각했고 제가 한 몇 년 정도 자리 잡고 나면 그 다음 다른 분한테 이거를 갖다가 다른 분이 발행을 맡는 게 맞다라고 애당초부터 선언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 2년 정도를 하면 자리를 잡지 않겠냐. 그런데 8년을 가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도 좀 말씀하셨는데 그 8년 동안 운영하시면서 그 느꼈던 뭐 신문, 우리 지역 신문이지 않습니까? 지역 신문이고 또 어쨌든 또 많은 돈을 또 쓰시고 했는데 그거 있으면서 느꼈던 뭐 희노애락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좋았던 점은 뭐 저희가 그 시민신문을 하면서 매년 연초에 떡국 신년 인사회를 했었거든요. 떡국 신년 인사회를 진짜 이렇게 떡국을 끓여가지고 시에서 하는 신년 인사와 별개로 시민사회들이 모여서 하는 떡국 인사회를 했는데 정말 많이들 오셔서 그 떡국 한 그릇을 먹으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그 자리가 되게 좀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시민신문은 그래도 제 길을 가고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평가들 뭐 기자들도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자부심 뭐 그런 것들은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결국은 그 당시는 제가 뭐 지금도 뭐 한참 선배님들 앞에서 얘기하면 젊지만 네 그때는 이게 존재하면 가치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치가 있으면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존재를 해야지 가치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가치가 있으면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지역 신문들이 사실은 그때보다 더 어려워지는 구조가 되고 왜냐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그 당시 뭐 홍성이든 뭐 옥천이든 지바리에 있는 모든 지역 신문사 발행인들과 연대와 네트워크들을 많이 하면서 활동들을 했지만 사실은 그들도 요즘에 되게 상당히 좀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예, 특히 뭐 군포라는 지역이 별로 정주의식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한참 뭐 안양시민신문과 통합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러면서 이거를 좀 묶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서로 흐지부지되는 뭐 이런 단계에서 더 이상은 제가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제 그만두게 되죠. 제 생각할 때 좀 노이지 않습니까? 좀 분노의 지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 분노의 지점이요? 분노의 지점보다는 그냥 뭐 보람이 있었는데 네. 조금 섭섭했던 거는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저거는 이제 네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어떤 시민사회의 어떤 좀 뭐라 그럴까 무언의 무관심? 무언의 무관심. 네, 무관심. 예. 근데 그거는 뭐 노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뭐 내가 책임진다고 생각했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길게 갔죠. 중간에 사실은 어쩌면은 이제 손을 놓거나 아니면 시민사회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간에 정리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마도 저한테 우리 김정대 발행인님께서 찾아왔을 때 딱 조건이 하나였을 거예요. 아마 네. 기억하시나요? 기억합니다. 예, 저한테 나중에 시민신문이라는 제호를 돈을 받고 누구에게 팔지 마라. 네. 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딱 하나 유일한 조건이었거든요. 예. 그 당시 판 적이 없습니다. 예. 그 당시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만두고 몇 곳에서 시민신문이라는 제호를 돈을 주고 팔아라. 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거부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제호를 놔두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 오셨을 때 그 전제 조건으로 제가 그러면은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던 거죠. 기억합니다. 네네네. 저는 딱 그거 하나 제가 조건을 내었던 거예요. 이렇게 아무래도 활동하는 지역이 좀 다르시다 보니까 지금 이제 현재 군포시민신문을 그러니까 아마 좀 이렇게 잘 접하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그래도 뭐 이렇게 그 대강의 어떤 느낌과 뭐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 흐름으로 봤을 때 현재 군포시민신문에 대한 좀 평가를 좀 이렇게 평가는 제가 사실은 신문을 잘 못 봐서 평가를 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까지 버티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진심으로. 예, 진짜 지역 신문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건데 그거를 버티고 계신다는 것과 사실은 이제 뭐 지역에 대한 뭐 시민활동, 시민사회들도 사실은 많이 떠나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시민신문이라는 제호와 시민신문의 역할을 맡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마음으로나마 응원하고 있다. 그리고 감사하다.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뭐 감사한데 뭐 또 특별히 재언을 할 건 없으십니까? 뭐 감히 재언할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재언은 제가 볼 때 우리 두 어르신들님 선배님께서 더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같이 있으시면서 좀 얘기 같이 좀 티키타카 하다가 네네네. 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좀 듣다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초기 이제 군포시민신문이 30년 전에 창간할 때 어쨌든 시민들의 어떤 힘으로 그때 1,400만 원입니까? 네, 1,400만 원 모아서 그때 지금으로 환산하면 큰 돈이죠. 예, 큰 돈인데 참 요즘도 그 돈 모으기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돈으로 하고 운영하기 위한 또 그 안에서 또 약간의 또 다른 또 노선의 흐름들이 있어서 이제 그것도 정리하는 과정도 있는 뭐 그랬던 초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그 좀 얘기를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이제 잠깐 그 개입을 못했었는데 앞으로는 얘기하면서 이제 서로 생각나는 거 있으면 묻고 자연스럽게 개입하는 걸로 하고 그 지금 그 처음에 이제 이대수 그 발행인님께서 이제 발행인 역할을 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하다가 또 이제 여러 가지 재정난이 가장 컸었겠죠. 재정난이 가장 어려워지면서 그 다음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뭐 그 부분에 또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 정금채 소장님께서 이제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셨는데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임 기간과 그리고 어떤 과정에서 아까 발행인 역할을 하는 그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셨는지 그때 그 상황과 분위기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었지만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 하는 부분은 좀 확인을 네, 저보다는 좀 카메라 보시면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비대위에 참여하게 된 것은 그 당시에 이렇게 비대위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 비대위 운영위원장을 지금 안양에서 직과를 운영하고 있는 박길용 원장이 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좀 비대위에 참여한 인원들이 뭐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지만 한 10명 안팎 그 인원들이 참여하고 있었고 거기에는 군포에서 활동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안양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같이 활동을 같이 했었어요. 그때 맡게 되신 게 2000년 전후라고 하셨죠? 예, 2000년 전후로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박길용 원장이 언제 뭐 이렇게 만났는데 좋은 명함을 하나 드리겠다고. 그래서 그게 뭔가 했더니 이제 이 비대위가 구성이 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래도 이제 안양이고 그러니까 좀 군포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좀 꾸려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니 멀리까지 와서 고생하는데 힘을 좀 보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참여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활동을 시작을 했고 당시에 그 신문은 상근 인력을 그래도 한 2명 정도는 상근 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신호애락으로 넘어가시는 거죠. 뭐 신호애락 뭐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고 취재와 편집을 겸한 기자 한 사람하고 광고 영업을 했던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광고 영업. 여기서 다 장원철 사장님 빼고는 다 능력이 안 되는 광고 영업을.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운영위원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꾸려나가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광고를 좀 전문적으로 뛰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래도 자기 월급 이상은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기대와 그래서 이제 재원이 뭐 광고 수입하고 운영위원들이 내는 후원과 독자들을 확보를 하려고 예를 써서 그런 구독료 수입들 근데 구독료 수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수입들로 은근히 꾸려 나왔었고 근데 이제 운영위원들만으로 신문을 꾸려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든지 간에 이렇게 좀 취재와 편집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한 사람쯤은 좀 있어야 된다. 그런 좀 인식하에서 신문을 운영해 왔고 빼먹는 거 없이 결호 없이 그래도 신문을 꾸준히 낼 수 있었던 게 그 힘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처우라고 해봐야 굉장히 좀 열악한 처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게 하여튼 몇 년을 꾸려왔었는데 운영위원들이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비교적 그런 면에서는 좀 안정성을 좀 그때가 한 2, 3년 동안 바뀌지 않으신 거죠? 뭐 하여튼 제 기억에는 2, 3년 이상 그렇게 예. 꾸려온 게 아닌가 싶은데 정확하게는 잘 예.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아까 이제 예. 우리 저 장원철 발행인 이야기하신 대로 막내여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그건 이제 웃자고 한 이야기 같고 아니 가슴에 좀 맺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사실은 예. 그 체제를 좀 전환을 하자. 그러니까 좀 예. 사실은 이제 이 비대위 체제가 확실한 중심이 없는 예. 그런 거였으니까 뭐 이렇게 체제 전환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그 부분이 갖는 강점도 있을 수 있겠다. 단지 이제 시민신문이 이렇게 창간되고 운영되어 왔던 그런 정신들만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은 어떤 방식이든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부에서 시작해서 누가 맡아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찾았던 기억보다는 아마 윤여창 위원이 주로 하네요. 우리 장원철 사장이 그때 사업이 비교적 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좀 그 본인의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 결의 이렇게 좀 합의해서 맡기면은 맡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서 본격적으로 교섭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주식회사 체제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을 밟았던 것으로. 제가 보니까 두 분이 한번 식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얘기하죠. 저기 이대수 초기에 그 편집, 그러니까 사무 편집장은 누가 했지? 초기에 처음에는 이제 김영희 씨가 했었고요. 누가요? 발행에서 나는 뭐 내가 들어낼 필요 별로 없었으니까. 몇 개월 근데 몇 개월 하시고, 하다가 도저히 안 맞다. 그리고 수익 타산도 안 맞고 본인은 이제 이게 내가 물질로 역할을 해주는데 제가 물질 쓴 위치가 아니니까 그래서 정리해 바뀌고 그리고 이제 사무실도 옮기고 옮겨서 나오고 그리고 그다음에 좀 오래 기여를 한 게 이제 유해준 기자 이제 시민 기자를 모집을 했어요. 근데 마침 이제 두 번 들어와서 했는데 이 기자가 뭐 꽤 오랫동안 역할을 취재도 하고 금포 샅샅이 다니면서 하는 역할을 많이 주셨죠. 그러고 그러면서 편집이 이제 컴퓨터 편집으로 바뀌어요. 바뀌어서 이제 그 편집기를 그 할부로 들여놓고 드리고 이제 이렇게 직접 할 수 있었던 거죠. 좀 배워서. 그러니까 훨씬 이제 편집 과정에 소모되는 비용이 줄어들고 우리가 이제 자율적으로 편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죠. 그러니까 저비용에 유지해야 되는 점, 그리고 최소한 유지를 해야 되는 비용 문제. 그 당시에 정진걸 원장의 도움을 정진걸 그냥 고정적으로 이제 그런 그 신문에 그 협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면 길어져 가지고 빨리 못 끝냅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이렇게 사회자의 말을 좀 잘 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 예전에 처음 했을 때도 그때 오마이뉴스에서 유해준 기자가 그죠 활동하고 계셔가지고 그렇죠.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갔죠 이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그때 맡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예수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장원철 그때 그 발행인 그 사장님 이제 대표 찾아가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때가 2014년 아마 겨울로 기억하는데 저희가 이제 제호 가지고 마지막 고민할 때 제호를 이제 우리가 본래는 이제 군포시민신문 제호를 받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했으나 그때 이제 잘 이렇게 연락할 수 있는 그 루트가 이대수 목사님밖에 없어가지고 또 소통이 잘 안 이루어지다가 그래서 미디어 군포라는 그래서 지금 우리 사이트 이름이 미디어 군포로 되어 있습니다. 미디어 군포로 해서 이제 저희가 그냥 출발을 하려고 하다가 등록하기 전날에 이대수 목사님께서 전화가 와가지고 장원철 그 전 발행인님 찾아가가지고 제호를 받게 됐습니다. 뭐 제호를 받게 돼가지고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또 이 자리에 이 역사를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인연인지 미디어 시민 주식회사 이름이었는데 소통도 안 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던 게 시민 미디어로 주식회사 이름을 이제 이미 만들어 놔가지고 법인을 설립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제 받아서 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초기에 재창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처음에는 인터넷 신문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이제 그 저희가 신문 종이 신문도 잠깐 발행했습니다. 하는데 이제 저희가 그때는 했던 게 제가 이제 이전에 이제 군포 시민신문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게 본래 제가 이제 중앙에서 이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언론법 때문에 그때 YTN 막 그때 이제 문제도 지금은 이제 아예 팔려서 나갔지만 YTN 문제가 있을 때 이대수 목사님께서 언론개혁시민연대 오셔가지고 그 피켓팅을 하면서 YTN 앞에서 시위할 때 제가 옆에서 서포트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군포 시민신문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전혀 못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2006년도쯤일 거야 아마 언론법상 미디어법 해갖고 종편 막 들어오고 하는 어떤 싸움을 끝내고 제가 이제 그 함께 이제 언론개혁시민연대 멤버들하고 같이 참가했던 미디어스에서 국회 출입 기자도 잠깐 하면서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으로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지역에 가서 그 지역 신문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 중앙에서 이제 언론 정책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언론과 관련된 어떤 주요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시민적 입장에서 운동들을 했었는데 제가 지역에 가서 직접 신문을 해보는 게 되게 의미가 있겠다 생각하고 그때 당시에 포부는 워낙 그 지역 신문들이 다 어려워지고 다 그 재정난 때문에 문을 닫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돈 없이도 좀 운영할 수 있는 좀 지역 신문의 모델링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군포로 왔었고요. 군포 시민신문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 그 과정 내에서 2014년 겨울에 그 저희가 이제 법인도 설립하고 제호도 받아가지고 그 우리가 2015년 2월 그 25일에 이제 인터넷 신문 발행한 거죠. 하다가 이제 쭉 흘러가면서 그 저희가 그때 생각한 거는 이제 어쨌든 최소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시민 기자들 중심으로 좀 운영을 하고 그리고 상근자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무리경 그때 이제 사무국장님 맞으면서 반상근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활동했던 하담 기자가 와서 상근 기자로 있고 그때는 이제 종이신문도 발행하고 인터넷 신문으로 발행하면서 그 운영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좀 이렇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네이버하고 구글하고 다음 포탈에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 신문으로는 드물게 포탈에서도 이제 저희 이제 신문 검색이 되는 뭐 그런 어떤 그 초기 기반을 좀 닦았습니다. 닦아서 그때 이제 당시에 이제 그래도 저희가 이제 아까 적은 비용으로 가되 이제 독립신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대부분의 지역 신문에 다 아시겠지만 재원들이 지방자치단체 또 산하기관으로부터 이제 광고로 받는 것들이 어쨌든 그 광고비 그 구독료보다 주 수입원이 되는데 그때 저희가 아예 그걸 받지를 못했고 줄 마음도 없었고 왜냐면 저희가 비판적 기사를 쓰다 보니까 그런 어떤 재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갔습니다. 근데 대신에 그때 그 시민들의 열망이 좀 시장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열망도 있고 해가지고 시민들하고 결합함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자발적인 후원도 좀 해주고 시민들이 광고도 자발적으로 해주는 어떤 그런 좀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민들이라는 게 기존의 시민사회단체에 묶여있던 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좀 묵묵하게 자기 삶을 살면서 기존의 어떤 지역 그 권력 질서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분들이 많이 좀 결합을 하셔가지고 초기 신문의 어떤 좀 초기 이제 저희가 재창간하는 신문의 어떤 그 초기 세팅의 어떤 좀 근간이 이루어졌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2017년도까지 발행인을 하고 그때 당시에 고민은 뭐냐면 그 다시 발행인을 제가 맡는다고 하더라도 혹은 뭐 다른 역할을 맡는다 하더라도 좀 이렇게 리더십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뭐 저희 또 문제의식과 비판적 의식은 그러니까 지역이나 뭐 중앙이나 시민사회나 지역의 언론사들도 마찬가지 중앙 언론사들도 마찬가지고 리더십이 잘 안 바뀌고 계속 이렇게 진행돼 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문제가 좀 있다라는 고민의식이 있었어요. 뭐 20년, 30년, 뭐 10년 이상씩 계속 뭐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또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개인이 너무 그 권력을 놓지 않고 뭐 이런 측면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 있어서
그 내부 논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다음 발행인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다. 그 다음 발행인은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복 의원님이. 예. 제가 보니까 예. 2018년부터 1월 1일부로 발행인을 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꼭 7년 5개월이 돼가네요. 7년 네. 5개월 돼가는 과정이. 좀 있으면 이제 기록 깨겠습니다. 지금 7년 5개월 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보니까 군포시민신문이 각종 포탈에 그 제휴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도 지바리에서 활동해 왔을 당시 군포시민신문의 그 역량이 그게 첨부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그 한 20년간의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포탈에 빨리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 그때 당시에 그 평가에서도 예. 그 군포시민신문 제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해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맡아왔는데 항상 얘기되었던 재원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는데 마침 뭐 저희 공간이 있으니까 인터넷 신문이다 보니까 그 공간 비용을 안 들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초기에 있어서의 운영위원들이 이제 활동을 해주셨고 그리고 포털에 들어감에 따라서 광고성 기사도 가끔 하면서 이제 재원을 확보하기도 해본 그런 면도 있고 가끔이라 하기에는 너무 적은데요. 너무 적긴 한데 10번도 안 되는데 그게 벌점이 걸리거든요. 벌점에 걸리면 탈락이 되기 때문에 요즘은 하기도 어려울 정도가 아니, 공개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그런 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발행인 제가 올해 이제 만 70이 되는데 이제는 정말 아까 우리 김정근 대표도 얘기했듯이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그 미디어 환경이 많이 변했고 젊은 특히 30, 40대 사람들이 이제 맡아서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30년을 기점으로 이제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할 역할은 뭐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두 번째로 군포시민신문의 두 번째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막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맡으시면서 이제 편집인도 이제 맡아갖고 했죠. 하시면서 이제 이준복 발행인님이 이제 그 얘기 안 하신 부분이 그 사무실 또 이렇게 무료로 내주시면서 그늘이 되면서 그 이전의 어떤 모습은 제가 지역사회에서 어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민신문의 어쨌든 뭐 이렇게 발행인을 맡으시면서 그 우리 그 시민신문 공동체에 그 그늘의 역할을 잘 해주셔가지고 특히나 이제 요즘 이제 청년 기자들이 계속 이제 문제의식이 뭐냐면 아마 그때 채용하셨을 때 많이 느꼈을 거예요. 채용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자로서의 어떤 그 시각이나 또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열정하고 실제로 지역에서 계속 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계속 지역 공동체를 다양한 어떤 또 자기 나름의 시각으로 바라본 사람이 시사를 쓴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좀 청년 기자들 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좀 이렇게 지역 우리 신문의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기자나 시민기자의 구성원으로 그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또 잘 받아주고 지금 우리가 30년에 있어서 올해 이제 9호가 그 이제 30년 갔기 때문에 100년 가자인데 100년 가자의 핵심이 우리가 이제 그 20, 30대 청년 그 기자 혹은 그 구성원들을 좀 잘 만들어가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바탕을 잘 만들어 가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한번 쭉 돌면서 어떻게 맡게 됐고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이제 좀 재밌는 얘기들을 이제 아까 뭐 장원철 우리 전 발행인님은 잠깐 하셨는데 또 신문 우리 그 아까 이대수 그 전 발행인님께서 이제 하시면서 그 좀 느꼈던 희노애락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질문하고 싶었는데 초기에 할 때 우리 제호를 신영복 선생님께서 써주셨고 잠깐 발기인 중에 우리 이영희 선생님 계셨고 그 얘기도 잠깐 포함하셔서 좀 얘기해 주시죠. 그 당시 이제 신영복 제가 먼저 좀 오케이. 먼저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다. 아쉽습니다. 아니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별로 없고 재현이가 진짜 오신다고 그래서 꼭 뵙고 싶어서 왔고요. 저는 안 보고 싶었거든요. 우리 정재 소장님이랑 이대성 선생님 진짜 오랜만에 뵙고 진짜 저분들의 땀이 없었으면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 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중간에 제가 잠시나마 맡았지만 제 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이 시민신문이 그 역할을 앞으로도 꾸준히 잘 하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저는 시민으로 살아가겠다. 네. 예,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네. 얼굴 좀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24일 오십시오. 꼭. 네. 6월 24일. 오늘을 계기로 네. 좀 이렇게 예. 열심히 좀 제 다음번에 꼭 네트워크 식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예.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네. 감사합니다. 그 신문을 만들 때 이제 여러 주주들이 있으셨어요. 한 분 한 분 이제 뭐 그 당시 아직은 시민운동의 준포 시민운동이 저거는 초창기 단계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일어나지 않아서 수학장 반대운동 했던 리더십을 발휘했던 분들이 좀 참여해 주셨고 또 지역의 분들도 좀 그 참여해 주셨고 원래 토착으로 계셨던 분들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런 취지를 알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역 신문이라는 게 되게 지역 토착 유지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신도시 중심의 구조를 짜야니까 예, 예. 그게 이제 한편으로는 안면에 안 부딪히는 거죠. 돈도 안 나오지만 안면도 안 부딪히는. 예. 네? 땅 부자가 된 사람들이 얼마 내겠다 이건 쉬운 일인데 예. 그런 거 기대 않고 예. 그러니까 조금 돈은 없었지만 나 그래도 모아냈고 아니 그게 그대로 내려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게 참 가난한 신문이 됐어. 그런 아쉬움이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게 기능 전문직들이 의사나 이런 분들 접촉을 여러 번 제가 시민단체 활동하는 게 바로 그런 방식이었으니까 그 가끔 그런 분들 도움 주셨고 아까 얘기했듯이 정경현 원장이 꾸준하게 본 글도 쓰시고 뭐 그런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늘 고맙고 그리고 이제 이영 선생님 가끔 이제 그런 조언을 주셨죠. 조언 주셨고 제호를 받게 된 거는 제가 이제 그 대전교도소에 신영보 선생님 계실 때 같이 1년 정도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이제 뭐 부탁을 드리니까 흔쾌히 써주셔서 제호를 삼을 수 있었죠. 그리고 수학장 반대 운동이 활발할 때는 꽤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주장과 소식들을 일단 기사 형식이지만 써서 제공을 하니까 그분들로서는 기존의 도일간지나 이런 데서 관 중심의 정부 사이드 중심의 입장과는 다른 시민의 소리를 생생히 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문사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열흘 한 번씩 내니까 소식들 생생하게 이제 리얼타임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죠. 그 다음에 초기에는 인터넷이 아니었지만은 하여간 그런 정도 장점이었고 광고는 잘 못 받았지만 그래도 좋은 평들은 받고 지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신문을 이제 배포를 직접 했었어요. 그래서 한 30-40군데 배포 거점들을 아파트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구도시 지역에서도 저기서 농민운동 했던 분이나 이런 시험했던 분들이 꼭꼭 배달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늘 좀 격려가 됐었죠. 맨날 차로 이제 배달하고 그랬었죠. 그거 하실 때 소학장 반대 운동 말고 또 이제 기억나는 아따 뭐 그때 쟁점이 되거나 또 신문 때문에 의제가 형성됐던 그 혹시나 뭐 이런 그 선거 시기도 당연히 쟁점이 됐고 선거 시기에 후보 문제 그러니까 후보 토론회를 한다든지 지역 선거할 그렇죠. 때 지역 선거 지역 선거도 국회의원도 지역에서 뽑히니까 그렇죠. 대선은 상관이 없지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었고 일단 이제 감시 역할을 좀 할 수 있었던 거죠. 와치독으로서 와치독으로서 역할을 했고 우리가 뭐 충견역, 애완견 역할은 안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도 좀 불편했겠죠. 불편했고 근데 그 이회준 기자가 초기 시민 기자다 편집장을 했는데 그런 하여간 뭐 넉살 좋게 그런 잘 접근하고 관계하고 그걸 잘 해줘서 신문의 그 제작과 편집의 부담을 많이 감당해줬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가끔 이제 그 당시에 만평을 하셨던 분이 계셔요. 지금 백선처럼 그 만평을 한다는 게 이제 재미난 건 이번 호에 어떤 기사가 탑으로 들어간다. 그렇죠. 그 탑과 관련한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 라고 아이디어를 좀 그분이 그려냈어요. 그렇죠. 저희도 만평 안 하면 편집회의 들어오고 해야 되니까. 그런 정도로 했기 때문에 만평이 재밌었어요. 그 하나를 그 작가가 그걸 그려낸다는 게 누가 했는지 아세요? 옛날 신문 이름도 나와 있으니까 여성분이었어요. 여성분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데 소식을 알고, 그러니까 신문하는 게 동네 소식을 늘 볼 수 있는 거죠. 제보도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장점이 있어서 지역 사항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럼 정금채 비대위원장님 하실 때 좀 이런 그 기억에 남는 이렇게 뭐 우리 그때 이슈나 아니면 이렇게 뭐 그 우리가 좀 이렇게 시민과의 어떤 접점 또 기타 등등 뭐 의제 형성 이런 게 뭐 있으시면 글쎄
어떤 뭐 쟁점 가지고 크게 문제가 되고 또는 뭐 시민신문 기사가 논란거리가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별로 기억되는 것은 없어요. 그 당시에 주로 이제 그 편집 방향이나 또는 기사에 대해서도 꽤 꼼꼼히 거기 참여했던 운영위원들이 회의에서 늦은 시간까지 같이 검토하고 그래서 하여튼 이 기자가 작성한 이 기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수정 보완을 요청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 함께 일하는 기자가 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애써서 쓴 기사에 대해서 여러 이렇게 뭐 생각들이 부딪히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뭐 큰 논란이나 내외적으로 그렇게 큰 논란거리가 있었던 그런 기억들은 별로 없고요. 하여튼 상근자로 일하는 기자가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다. 특히 이제 제일 마지막에 기자로서 활동했던 이근식 기자 생각이 나요. 이근식 기자. 이근식 기자가 아마 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비대위로 운영하면서 굉장히 좀 아쉬웠던 게 직접 시민들을 만나면서 또는 시청을 드나들면서 취재했던 기자들이 뭔가 좀 지역사회에 대해서 잘 알고 관계들이 형성될 만하면은 뭔가 이렇게 사정이 있어서 떠나는 그러니까 그런 관계들이 이렇게 축적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제일 좀 이렇게 아쉬움으로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마지막에 일했던 이근식 기자는 정말로 혼자서 다 했어요. 거의 뭐 취재하고 편집하고 심지어는 이제 배포까지 뭐 이렇게 운영위원들이 같이 하기도 했지만은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해서 그런 이렇게 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그나마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신문이 이렇게 발간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게 아닌가. 물론 뭐 그 과정에서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던 분들이 대부분 뭐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던 분들이었는데 다 이렇게 중책을 맡고 있으면서 또 시간 내서 참여하고 이게 군포만이 아니라 안양에서 오신 분들도 있었고 그리해서 그런 뭐 어려운 조건 속에서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잘 견뎌냈다. 잘 견뎌낸 게 아닌가. 그리고 나서 뭐 회의 끝나면은 밤 늦게까지 같이 또 뒤풀이하고 뒤풀이 하시려고 회의를 하셨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진복 발행인님은 그 일단 제가 발행할 때부터 계속 같이 계셨으니까 묶어서 같이 얘기해 주시면 왜냐면 제가 얘기하면 말이 많아가지고 빨리 안 끝납니다. 근데 뭐 저기 군포시민신문의 희노애락은 제가 발행일로 처음으로 안양지청에 2번 들어가요. 고소고발을 2번 당하거든요. 제가 발행인 맡으니까 2018년도가 아마 지방선거 때일 거예요. 지방선거 시기에 그 당시에 5대 의원이었던 이기로 의원이 6대 의원을 못하고 더불어민주당으로 다시 이제 당적을 받고 들어와요. 그리고 그때 6월 18일 날 이기로 의원이 1-4번을 갖고 나가거든요. 1-4번을 갖고 나가기 때문에 그때 도영래 편집장이 아마 인터뷰를 했어요. 4번, 그러니까 한 정당이 2인 선거구에 2를 공천하는 경우가 드물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된 적이 없어요. 다 1당, 2당이 됐는데 2인 공천을 했는데 거기만 아마 2인 공천했던 것 같아요. 그 성복임 의원하고 이기로 의원인데 그때가 아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바로 시작되는 지방선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선거에서 유일하게 2 지역이 다 당선을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차이가 컸어요. 그 당시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배경자 후보였는데 그 당시 위원장은 이제 심기철 당협위원장이었고 표 차이가 보니까 한 9.8% 차이 나요. 2등하고 3등 차이가 좀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많이 차이 나는데 그로 인해서 그것이 심기철 위원장이 이제 고소를 한 거죠. 그것 자체가 뭐냐면 이제 언론의 편파 언론, 선거의 뭐 공정성 위반 뭐 이런데
사실은 불려가기에는 그 뒤에 어떻게 더 할 수 있는 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가 종이신문도 종이신문 발행을 할 많이 때였는데 선거 기간에 이제 그런 인터뷰한 것을 아까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가나 해갖고 나에도 나왔기 때문에 그때 그것 때문에 이제 도영래 편집장이 이제 편집 그 해가지고 종이신문에 내가지고 그걸 배포를 했는데 그 건으로 편파적이다 해가지고 편파적으로 올라왔는데 그러고 나서는 들어가서 조사받고 난 이후에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 얘기는 선거 기간이 6개월 지나니까 아마 그걸 그냥 없어버리는 형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신규철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왜 고소했냐 했더니 그 배경자 후보가 있는데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 안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그래서 한번 갔고요. 두 번째는 안양군포 의왕의 시민사회단체가 심재철 앞에 가서 자유한국당 그 얘기했을 당시에 그때 정금채 비대위원장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취재 좀 해달라. 네, 그래서 기사가 올라갔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뭐냐면 그 심재철이가 고소가 한 거예요. 고소의 내용은 간단해요. 뭐냐면 명예훼손이라고 하지만은 가서 조사받아 보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사를 내렸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사 내릴 거 왜 올렸겠냐? 안 내린다. 맘대로 해라. 그래서 결국은 한 6개월 있다가 이제 무혐의 처리를 했죠. 무혐의 처리는 그런 두 번에 갔다 온 것이 아마 그만큼 좀 군포 시민신문이라고 하는 위상 자체가 정치권, 뭐 시민사회라든가 사회권, 이거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그 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8년 이후 2019년 그 상황에 제기되었던 그런 면이거든요. 이제 그런 면들이 제기되었던 것이고 또 하나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군포 시민신문이 발간하고 대청간하고 나서부터 3년 동안 그때 김인주 시장이 시장할 때인데 광고를 하나 못 받았죠. 군포시에서. 근데 그러한 것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그러면 있는데 근데 가장 즐거웠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시민 기자들이 진짜 활성화되었다는 것이 아마 제일 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면들이 아마 네. 제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앞으로 더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보면 시민 기자들이 자기가 돈도 내고 내고 기사도 쓰고 그리고 또 뭐 맨날 후원도 모아오고 그런 역할을 하는 어떤 뭐 중추적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또 이런 일일 때 스텝도 다 하고. 네. 그래서 뭐 정말 좀 시민 속에서는 그런 흐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저희가 만 35세 이하 청년 기자들한테는 또 다른 기자들이 또 돈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는 또 기사당 돈을 주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국 이제 예전에는 열정페이라는 표현으로 다 이제 가치적 활동에 대해서 가치적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했는데 그 가치적 활동만으로 뭔가 그런 것을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그 사실은 이제 딱 외면받기 젊은 세대들한테 외면받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도들을 좀 운영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생각나는 게 잠깐 있었는데 제가 또 얘기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습니다. 그 나중에 생각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재임 기간이 있을 때 그 희노애락에 대한 좀 얘기들을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는데 발행인 옆에 바로 계시니까 또 편집인 하고 있는 제가 계시니까 두 분께서 그 저희 시민신문 뭐 보실 때 평가하실 부분이나 좀 제언하실 부분이 있으면 그 이대수 또 발행인님하고 이제 저희 정금채 비대위원장님께서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역 신문, 지역 언론이 뭐 지방 소멸, 거긴 또 나름대로 공정성이 있죠. 여기는 이제 정주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이동이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 공동체성이 약한 거죠. 그게 큰 장점. 지역 공동체성이란 지역에 대한 책임과 애정인데 그런 부분이 어렵고 그나마 접근할 수 있는 건 이제 교육 분야, 응? 학부모로 애를 키워야 되니까 그 부분 교육 분야 그리고 본인도 참여하고 그런 이제 여러 층을 이렇게 볼 때 어느 층이 이 신문의 주 소비층이자 관심층일까 이런 접근이 좀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뭐 우리 사회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자발성을 가지고 참여할 때 생길 수 있는 이런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촛불혁명할 때도 지금할 때도 보면은 자발적으로 하잖아요. 하고 또 모동은 뭐 차값이라도 내고 밥값이라도 내고 누구는 응원복 내고 그렇게 같이 모였듯이 그런 현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가시적으로 보면 워낙 이제 수많은 유튜브 매체들이 이 난리 브루스를 치고 뭐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적어져요,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이게 미디어 환경이 변하는데. 예. 그래서 사회 환경과 지역 환경이 변하는데 그때는 저는 의회나 이게 시 행정이 지역 시민들의 여론을 모으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과정에 미디어가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좀 다시 시민의회가 대안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몇 년을 해보자라고 하는 이유는 그 전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특정 좋은 사람이 하는 건 시민단체끼리 하면 되고 그게 이제 우리 시대를 이끌어왔던 점이 있는데 전체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뭐 정치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건 신윤이 관심사도 그렇고 제가 이제 요즘 시작하는 그런 시민 의회 만들기 아마 내년 지방선거까지 조례 만들고 이런 하다 보면 아마 좋은 지역 크다는 공론장이 상설적으로 생기니까 시가 재정을 대고 이런 제도를 만들 가능이기 때문에 전 민주주의 쉽게 민주주의 굉장히 중요한 진전을 이룰 수 있고 한두 번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정착한다면은 굉장히 훌륭한 그런 초점 어쩌면 시민신문으로서는 기획을 해서 그걸 함께 기획하고 유도하고 그럴 필요도 있는 영역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이게 유튜브 방송들 많이 하잖아요. 또 하시기도 하고 근데 사실 뭐 지역에서 갑자기 큰 쟁점이 생기질 않으니까 중앙정치나 몰라도 지방선거 가면 좀 생기겠죠. 좀 쟁점이 되고 그런 것들에 초점을 좀 두고 이제 30년 해왔으니까 기획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기금들을 좀 모아서 기본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 그걸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야지 아쉬울 때마다 하는 건 너무 좀 소모적이고 기금이 있어서 최소한 뭐 쓸 수 있고 또 거기에 참여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선순환 시켜야지 지역이 정치가 지도치 그게 지역을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길은 뭐 신문사만 아니라 지역사회,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거기까지는 좀 역할을 해보려고 해요. 감사합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딱 고민하고 있는 지점들을 많이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또 잊어버렸던 게 생각났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공무원을 만났는데 그 공무원이 이제 외부에 파견돼 있다가 다시 이제 군포에 이제 구포시청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침마다 쭉 흩어보니까 그 과장님들이 다 우리 군포시민신문을 다 보고 있더래요. 아침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쨌든 그 군포시의 공무원들 또 간부급들은 뭐 아침마다 이제 어쨌든 군포시의 소식 받아도 우리 신문을 통해서 본다라는 얘기가 회자되고 있다. 그 제가 또 이제 그 이전에는 이제 홍보실에 계신 분들을 들어보니까 군포시청 홈페이지에 하루에 들어오는 사람이 한 1000에서 1500명 정도 된대요. 우리 신문이 지금 그보다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시기에 따라서 많이 다르지만 특히 이제 선거 시기 때 지자체 선거 때는 그거에 뭐 수배 이상이 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에 어쨌든 우리가 뭐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있지만 그 어쨌든 우리 신문이 그러니까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실제로 그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우리가 의제가 형성하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 저희도 이제 재원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아까 우리 지금 이진복 발행님께서 얘기했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청년 기자들이 편집인이 되고 사실은 이제 지금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 30대 발행인에 20대 편집인을 만들어 보는 게 사실 목표였어요. 한 2, 3년 동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여의치 않아 가지고 같이 안에 내부에서 논의했던 게 다음 발행인은 그럼 아까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그 40대 여성 발행인을 하자. 여성이 한다면 그 발행인을 여성 발행인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하고 있고 그 20대가 어려우면 그럼 30대 그럼 그 우리 편집인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뭐 그런 것은 지금 거의 지금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지금 월급 받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구조인데 월급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년 말에 그 우리가 월 10만 원씩 내는 운영위원을 모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몇 개월 만에 지금 한 7명 정도가 지금 모여가지고 월 10만 원씩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표가 지금 이진복 발행님하고 이제 고민했던 게 10명에서 15명 만들어 보자. 그러면 우리가 1명 정도의 그 임금은 만들고 또 그 사람이 편집장으로 오면 이제 좀 챙겨줄 수 있는 또 어느 정도의 그것도 있으니까
그걸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갖고 지금 열심히 또 그런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전부터 저한테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지역에서 이런 언론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공공적 펀딩들이, 기금들이 좀 형성되는 고민들은, 또 제가 이제 라이라 그 진민주노총 중부노조위원장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기금을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제안도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고민들도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언을 해주셔가지고 한번 답해봤습니다. 예, 다음, 예, 우리 정검채 비대위원장님, 평가나 제언을 있으시면. 평가할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이렇게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고생 많이 하셨고, 그리고 현장이 좀 좋은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시민신문이 표방하는 게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그런 신문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고, 그런 정신으로 꼭 이제 지금까지 유지해 왔고 그러는데, 이 시민과 시민에 의한, 그러니까 시민과 함께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과거에도, 그러니까 비대위 시절부터 그런 고민들을 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능하면은 많은 시민들이 신문의 제작과 사후에 가령 그 평가랄지 이런 과정들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시에 시도했던 게 비대위 체제였는지 주식회사로 전환된 뒤의 일인지 모르겠는데, 독자평가위원회 독자평가위원회, 독자평가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구성을 해서 활동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 이 시민과 함께 한다는 게 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구조들을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재원과 관련해서 시민과 좀 함께 얘기한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초기에 조금 전에 독자평가위원회 같은 이제 시민참여위원회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만들고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아직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위원회부터 있다 보니까 옥상옥이 되는 측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운영을 하다가 좀 자발적으로 좀 해체가 됐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작년 말부터 그러니까 평가위원회 성격이면서 아까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위원회 성격을 가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이제 운영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좀 접점들을 늘어가고, 또 특히나 이제 활동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시민으로서, 소시민으로서 우리 신문을 지켜보고 지역사회를 지켜보고 하시는 그런 분들을 좀 함께 좀 같이 가기 위한 어떤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 이제 세 분이 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 지금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이거 없는 거였는데, 이거 제가 들고 이렇게 찍어볼까요? 하시는 거? 아니면 찍어주시면 돌아가시면서 이 마이크로 오늘 여기 스텝으로 참여하셨던 분들이 좀 이렇게 한번 소감씩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 시민기자로 하고 스텝으로 다 계시니까. 저 자리 가서 하면 안 돼요? 저 자리 저 자리 됩니까? 가서 얘기해도. 이게 마이크 돼요? 네. 기자 시작한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그간에 많이 이제 스스로 했던 고민들도 여기서 나온 것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게 지역 언론이라는 게 재정과 관련해서 이게 항상 이렇게 고달파야 하는가라는 고민도 있었고, 인데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약간 지역 사회 내에서 이제 같이 좀 신문을 소비하는 그런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약간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 말에 약간 원래는 동의를 못했는데 기자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군포시민신문이 있어? 약간 이런 약간 생각이었는데, 근데 기자하고 보니까 군포신문이라는 곳이 보다 약간 굉장한 질의 기사를 쓰고 있고, 또 굉장한 영향이 군포 내에서 확장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몸담고 있는 게 가장 이제 뿌듯할 때가 많아요. 근데 가끔씩 이제 용돈이 떨어지거나 이제 원고료가 떨어질 때,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
결여되어 있어서 저도 이제 마음만으로는 항상 여기서 계속 사무실에서 기사를 쓰고 싶고 이런데 제가 하는 일에 따라서 또 이게 일정이 또 안 맞을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최대한 여기서 기사를 많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응원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성석 시민기자님, 네. 자리 바꿔가지고 요즘 엄청 역할 많이 하고 계세요. 현장에서 많이 찾으면 함성을 해야 돼. 와. 뜻하지 않게 군포시민신문의 시민기자가 된 케이스인데요. 자, 제가 시민기자가 된 경우는 광화문에 갔는데 기자증을 요구하는 그런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필요해서 이제 2년이 다 군포시민신문하고 그래서 교육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시민 기자가 됐는데 기자 생활을 하면서 좋았던 거는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 그게 굉장한 매력이었고 직장을 다니면서 한다는 건 굉장히 피곤한 일이었고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게 됐을 때는 보람을 느끼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됐고 이제 시민신문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의 역할을 해서 군포시민신문이 더 부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저의 또 다른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필요한 사람에게는 도와주고 군포신문이 더 100년으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시민기자가 생각되고요.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가족 같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혜정 기자님. 네. 우리 준열 씨도 한마디 나중에 해주세요. 네. 편집해줄 거죠? 저쪽에. 아니 말씀 잘하셨는데. 이렇게 출연할 거면 메이크업을 완벽하게 하고 말씀하셔야 돼요.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희정 기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오늘 지켜보면서 30년 역사가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1주년 때부터 같이 한 제1기 시민기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10년 동안 제가 지켜보면서 저희 군포시민신문이 굉장히 많이 확장됐다는 걸 느꼈거든요. 뭐 질적인 면이나 양적인 면이나 그래서 뿌듯하고 있었는데 오늘 역대 발행인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다 그 30년 역사가 합쳐져서 20년, 저희 10년하고 20년 역사가 합쳐져서 이렇게 된 것 같고 얘기 들으면서 정말 뿌듯하고 그리고 또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진짜 100년 신문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30주년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편집할 것도 없네요. 아니 우리 준열 씨가 한마디 하셔야 되는데 지금 늘 우리 신문이나 여러 가지 우리 하여튼 신문 공동체죠. 우리 신문 공동체가 있을 때 이런 동영상 촬영이나 편집이나 뭐 이런 역할을 해주시는데 따로 말씀 안 하시니까 우리 대신 응원의 박수 한번. 네. 준열 씨 사진 따로 하나 넣는 걸로 하고 네. 이런 어떤 평가도 들어보니까 또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정금채 우리 비대위원장님, 이대수 목사님, 그리고 발행인까지 그 이진복 발행인님 순서로 마지막 발언을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벌써 10년 전에 시민신문 재창간한다고 했을 때 잘 갈까 좀 사실은 걱정이 앞섰어요. 왜냐 그러면 과거에 워낙 어렵게 활동해본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근데 이렇게 지금 10년이 지난 동안에 그냥 유지한 게 아니라 엄청 성장하고 발전하고 자연스럽게 50년, 100년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동안에 고생해 오신 것에 대해서 창간 30주년을 일단 축하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고생해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로 이렇게 아까 뭐 재연에 가까운 이야기인데 이 밖에서 이렇게 군포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시민신문을 찾는 그런 신문이 참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대수 발행 100년까지는 제가 못 살 것 같고 4호일 것 같고 50년까지는 아마 살아야겠고 살아있을 것 같고 제가 그 저기 언법 피해자하고 비핵평화운동을 하면서 그런 선언을 했었어요. 핵무기 탄생 100년이 된 2045년 지구상의 핵무기를 없애자. 이미 그런 흐름들이 강방에 있으니까 그 역할에 이제 은폭 피해자들과 이런 비핵평화운동에 기하자는데 오늘 그 연대가 딱 맞아요. 2045년이 네.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서 그런 그렇네. 성과를 볼 수 있는데 일조를 좀 하도록 마음을 잡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저는 제 이후에 발행인을 맡으실 분들이 앞으로 20년 이상 더 가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말 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오늘 느낀 거지만 오늘 다 이렇게 우리 공감대를 형성했던 게, 그러니까 군포시민신문 30년이 있기까지 그 우리 신문을 그 어쨌든 어떠한 역할 속에서도 그 조금이라도 그 저는 역할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 한 분 한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우리 신문이 30년이나 흘러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역할의 크고 작기를 떠나서 그 모든 한 분들이 소중한 분들이 아니었나. 또 특히 발행인 역할을 해주셨던 분들을 오늘 또 다 같이 만나서 얘기를 나누어 보니까 특히나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게 된 것 같습니다. 6월 24일 날 저희가 5시 반에 그 특별 강연이 있고, 그 다음 그 19시, 7시부터 저희가 이제 행사가 있는데, 특별 강연의 주인공이 어른 김장하를 제작 기획하고 취재했던 김주환 경남도민일보 기자이자 선배, 저한테는 선배죠. 그분이 오셔서 강의를 합니다. 그 어른 김장하 선생님께서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왜 진주시민신문에 거의 한 10억 가까이 기부하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문을 닫기 전까지. 왜 그랬냐라는 어떤 말씀을 하는 걸 보니까 지역에 토호들이 있고 여러 가지 그 권력 세력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좀 눈치 보는 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좀 그런 사람들이 좀 껄끄럽게 생각하고 그런 존재가 하나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지원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 김장하 선생님께서 지역사회에서 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았을 때, 우리 이번에 이제 그 강연의 주제가 지역 공동체 속에서 그 언론의 어떤 지역 언론의 역할과 전망 뭐 이런 건데, 경남 지역에 또 진저 지역 일대에만 어른 김장하가 계셨던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스태프로 활동하고 계신 이 모든 분들이 그 나도 김장하다. 물론 그분의 삶과 막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어떤 마음과 또 그런 역할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조그만 역할을 해왔던 또 뭐 어떤 역할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또 이런 공동체를 잘 만들어가는 하나의 주체라고 생각했을 때 모두가, 그게 이제 또 어른 김장하 선생님의 뜻이기도 하고 여기 계셨던 우리 또 전 발행인님들의 뜻이기도 하고, 여기 또 미래를 또 담보하기 위해서 또 앉아있는 우리 신문 구성원들의 바람과 뜻이기도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큰 박수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 진짜 고생했어. 고생하셨습니다.